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이름이 난 유홍준 교수는 문화재청장으로 일할 당시에 경복궁의 경회루를 일반인에게 공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건물에도 사람의 온기가 닿아야 건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먼지가 쌓이고 잿빛이었던 경회루의 마룻바닥은 사람들이 드나든 이후 반들반들 윤기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가전제품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망가지고 좋은 집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면 허물어지고 말지요. 우리에게 또 모든 생명에게는 다른 존재를 살리는 따뜻한 힘이 있는 거 아닐까요? 10월 10일 목요일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미성이 참 아름다운 파페라 가수였습니다. 정세훈의 꿈꾸는 섬,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루가 공개됐을 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경회루에 많은 분들 다녀가면서 경회루가 사람들의 온기를 느꼈겠죠. 우리 국민TV도 조합원들의 온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은 항상 국민TV 라디오 애청해 주시고요. 스스로가 주인인 방송 국민TV 많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윤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천 달봉이님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비가 오더니 좀 쌀쌀한 새벽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비가 온 다음 날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달봉이님. 또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코코제주님께서 이게 제주도의 사진이지요. 와, 뭔가 좀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춥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목소리도 듣고 상쾌한 하루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일어나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1938년 역사 속 오늘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만나보시죠. 1938년 9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 국가 순회는 뮌헨에 모여 한 장의 협정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인 다수 거주 지역인 수데텐 지역을 독일이 점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죠. 수데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독일의 압력에 영국과 프랑스가 동맹국인 체코슬로바키아 영토의 3분의 1을 내주는 일방적인 양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영국과 프랑스 외교의 승리로 비춰졌습니다.
그날 런던과 파리로 돌아간 네빌 체인벌린 영국 총리와 에두아르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분노한 시위대의 물결을 예상했던 달라디에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측근들에게 멍청이라고 말을 했죠. 단순하고 낙천적인 체인벌린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군중을 향해서 종이 조각을 높이 흔들며 평화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갖고 귀국했습니다.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 편안한 잠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도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은 침몰했습니다. 특히 체인벌린이 자동차로 뮌헨 거리를 지나는 동안 주민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분노는 더 커졌죠. 히틀러는 이 승리를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히틀러는 당장 프라하로 쳐들어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는, 그래서 정복자로서의 승리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인벌린 그놈이 내가 프라하로 진군하는 것을 망쳤어. 뮌헨 협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며칠 뒤 영국 하원에서 나왔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패배를 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 다시 일어서지 않는 한 이것은 앞으로 마셔야 할 스디슨 잔의 첫 모금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대와 둘이 들으셨어요. 정말 어디론가 떠나기 참 좋은 가을입니다. 주말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TV 라디오 들으시면서 말이죠. 물론 생방송은 하지 않지만 다시 듣기도 있잖아요. 일어나도 많이 애청 부탁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기미독립선언서 등 한국 근대기의 명작품 명문장을 쓴 6단 최남선입니다. 만나보시죠. (1910년대) 계몽주의 문학의 대표주자로 한국의 근대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요. 한문투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데 기여했으며 시조문학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인물. 한국의 역사, 민족문화와 사상의 근원을 탐구해온 인물이 바로 6단 최남선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6당은 우리 근대사에 있어 하나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일제에 동조하고 학병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친일이라는 오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육당은 1940년대부터 서울 우이동에 살면서 친일의 글도 쓰고요. 우리 역사와 사상을 탐구하는 글도 썼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반민족 행위자로 기소돼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죠. 출감 이후에는 조선 역사 사전을 집필하다가 1957년 10월 10일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당이 말년에 살았던 우이동 한옥의 이름은 소원입니다. 2002년 말 이 고택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있었는데요.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였죠. 수개월의 논란 끝에 2003년 1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최남선이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던 곳이고 건물도 낡아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2달 뒤 육당의 고택은 철거됐죠. 당시 육당의 후손들은 건물이 남아있으면 자꾸 친일이라는 아버지의 상처가 덧나는 것 같다며 건물을 한 건설회사에 팔았고 그 회사는 건물을 헐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영화 Song for Marion OST 가운데서 럴러바이 들으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문학평론가 김현은 최남선이나 이광수의 친일은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상처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육당이 세상을 떠난 지 56년이 됐지만 그의 상처도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닐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수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새벽 5시면은 국민TV 라디오 방송이 시작하는데 일어나도 바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라이공주님께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공주님. 그리고 오달고조님께서도 근무 중인데 조합원님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어제 주신 문자거든요. 휴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달고조님. 그리고 13일에 제주 가신다고요? 좋은 곳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일어나 가족 가운데 제주에서 좋은 곳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는 제주도를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밤에 출발해서 다음날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다녀왔었는데 마음 편하게 여행 간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등산 그리고 걷는 거 이런 걸 참 좋아하셔서 바로 그 아침에 내리자마자 올레길 코스를 걷고 그리고 해수탕을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로 다시 도착하는 아주 강행군이었죠. 힘들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일어나 게시판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 영화 왕과 나에서 왕의 역할을 맡은
이국적인 분위기와 절제된 감성 연기로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배우인데요. 율 브리너 만나보시죠. 깨끗이 면도된 대머리와 카리스마 넘치는 눈매, 이국적인 용모가 세계적인 스타에 오르게 했던 율 브리너. 1985년 초 미국의 한 방송국 공익 광고에 나섰습니다. 당시 폐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던 그는 자신이 사망한 뒤에 방영을 해달라는 조건을 달고 이 광고에 출연을 했죠. 나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담배만은 제발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광고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이미 폐암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해 10월 10일 브리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 애절한 마지막 호소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뜻있는 일에 기꺼이 나섬으로써 팬들을 생각하는 진정한 스타로 존경받게 됐습니다. 192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몽골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브리너는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배우가 됩니다. 어린 시절 중국과 프랑스, 파리 등을 떠돌아다니면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3살 때부터는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커스 고개사와 유랑극단의 배우로 활동하던 그는 미국을 여행하던 중 연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뒤 배우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1951년 뮤지컬 왕과 나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죠. 1956년에는 영화 왕과 나에서 왕의 역할을 맡아 이국적인 분위기와 절제된 감성 연기로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이 영화에서 왕의 역을 하기 위해 삭발한 머리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됐죠. 스타가 된 뒤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을 때 베트남 아이들을 입양하는 등 다양한 자선 활동을 하던 그는 정작 좋아하던 담배로 몸을 망쳐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생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넌 우릴 그리워할 거야 였어요. 율 브리너가 폐암으로 세상을 뜨고 미국에서는 금연도시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이었죠. 인기 코미디언인 이주일 씨가 폐암 말기로 강력하게 금연을 호소한 뒤 세상을 떠나면서 금연 캠페인이 줄을 잇고 있지만은 백해무익하다는 담배는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듣기 가능한데요. 팟캐스트,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화가 피카소는 천재 작가로도 불리죠.
사물을 그대로 모방하던 기존 수법을 버리고 사물의 형태를 새롭게 구성한 입체주의 시각은 그 이후 미술과 영화, 건축을 포함한 많은 예술 장르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그에 대한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타고난 천재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피카소가 붓을 잡으면 어느 순간 영감을 얻어 엄청난 열정으로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죽은 뒤 그의 집에서는 대표작의 몇십 배나 되는 엄청난 스케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만 해도 무려 50여 번의 스케치를 거친 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물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고 자기만의 시각으로 그리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했던 것이죠.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아, 마노, 마노.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마노, 마노.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깨어있는 분들과 이 시간 꾸며가고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 있으십니까? 제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 또 제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좋습니다.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국민TV 라디오 홈페이지입니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남겨주시면 또 확인을 해서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선곡을 많이 해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일어나 시간에 음악들이 좋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선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노래 또 보태주시면 더 풍성해지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번에는 1911년 역사 속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 1911년 10월 10일은 중국이 신의 혁명을 통해 청왕조를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한 날입니다. 혁명의 중심에는 민족, 민권, 민생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삼민주의 정신이 있었고요. 그 이념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바로 순원입니다. 순원은 1866년 광둥선 샹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죠. 14살 때 형을 따라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일찍이 서구의 문물을 접하게 되는데요. 귀국 후에 26살에 의사가 되지만 평범한 의사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취급을 받던 중국 상황은 그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그는 혁명운동의 현장에서 몸으로 정치를 배워갔습니다. 29살의 나이로 첫 무장봉기를 감행했지만 실패로 끝나면서 긴 해외 망명 생활을 시작하죠. 이때 미국, 일본, 영국을 떠돌며 태평천국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요. 서구의 국민주권설과 사회계약설 등을 중국 현실에 접목시킨 삼민주의를 완성합니다. 그에게 삼민주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평등을 인정받으며 영원한 독립국가로 생존할 수 있는 방편이었고,
위기의 조국을 구출하기 위한 구국주의였습니다. 1924년 5월 순원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중국은 수천 년간 1등 강국이었다. 하지만 최근 100년간 잠들어 있었다. 중국인이여, 이제 깨어나라. 자신의 말처럼 깨어나기 시작한 중국을 위해서 그는 신의 혁명 이후 다시금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린 중국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건강히 가로막았습니다. 간암 진단으로 병상에 눕게 된 그는 혁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1925년 3월 59세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집시 바이올린 랜드바이의 모스코우 나이츠 들어보셨습니다. 순원은 지금도 중국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중국 본토에서는 오성홍기가 제각기 휘날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중국의 국부로 최고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삼민주의는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독립과 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팟빵 게시판 열어놓고 있습니다. 퓨어님께서 아침에 정아나운서 목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일어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방송해야겠네요. 신창용님께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책을 읽다가 문득 국민TV 라디오 생각나서 켭니다. 저도 이럴 때 있어요. 뭔가 좀 하다가 맞다. 국민TV 라디오. 중독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로 저녁에 국민TV 라디오 들으시군요. 새벽에 처음 듣는 정승주 아나운서 목소리인데 마음을 편안하게 하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새벽이니까 더 편안하게 시작하셔야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973년 어제 오늘 미국의 부통령인 스피로 애그뉴 만나보시죠. 1973년 10월 10일 미국의 37대 부통령 스피로 애그뉴가 탈세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리자 도중 하차했습니다. 현직 부통령으로는 첫 불명예 퇴진이었죠. 애그뉴 부통령은 1970년 8월 5년 내에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해서 박정희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이란 소리 없는 자리라고 하네요. 1910년대에 부통령을 연임한 토머스 마셜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어부가 돼 바다로 나갔고 동생은 부통령이 됐다. 그 후 아무도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던 애근유는 반대파들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전후해서 사사건건 언론과 충돌해온 닉슨 행정부의 거친 입을 자초했죠. 언론사의 간부 몇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재단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가? 언론이 면책특권을 누리던 시대는 끝났다. 언론도 보도 내용과 입장을 해명해야 한다. 악명 높은 애근유 독트린입니다. 그는 부통령인 나는 국민들이 뽑았지만 너희들은 누가 뽑았느냐며 기자들을 다그쳤고 반전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에게는 일생에 생산적인 일은 단 한 번도 안 해본 무리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닉슨은 순진하게도 나를 늑대들에게 던짐으로써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고 비난했죠. 그리고 백악관을 떠난 뒤 20년간 닉슨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헬렌 토머스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닉슨은 롤러코스터 같은 대통령이었고 애근유는 공허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불량한 도덕적 나침판을 갖고 있었다. 미 정치체계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남긴 두 사람이 어떻게 한 행정부에 몸을 담게 됐는지 그저 경악할 따름이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왜냐고요?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면 그토록 기다렸던 주말이 다가옵니다. 이런 설렘으로 또 하루하루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근데 저희 국민TV 사람들이 워크숍을 떠납니다.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에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 주 토요일로 바뀌었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오는데 거기서 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말에는 그런 마음으로 워크숍 간다는 생각으로 또 들뜨기도 한데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주말 계획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 아침부터 웬 주말 계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면 그냥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도 활기차게 이제 시작을 해보셔야죠. 마지막 곡은 사라 바렐리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래비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thing always brings me back to you. It never takes too long. No matter what I say,